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빽빽히 들어선 골목길.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75세의 김순덕 할머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빠르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걸어간다. 할머니, 또 어디 가세요? 옆집 아이 민준이가 등교길에 할머니를 만나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학교 잘 다녀와라. 할머니는 일 보러 가는 길이야. 순덕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보기에 할머니의 일이 뭔지는 늘 궁금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디서 청소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순덕 할머니의 집은 30년 된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마루는 삐걱거렸다. 냉장고는 20년 된 구형이고 TV는 브라운관 TV였다. 옷장에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독거노인의 집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방 한 구석, 오래된 장롱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 그 안에는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증권, 그리고 은행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100억 원이 넘었다. 순덕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그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땅들을 하나씩 사들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땅들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주식 투자도 꾸준히 했다. 신문을 매일 읽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공부한 결과였다. 여보, 우리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한 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순덕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돈은 좋은 일에 쓸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가 모은 이 돈 꼭 좋은 일에 써줘. 나는 그게 소원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덕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몰래 도와주는 것이었다. 오늘도 할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보따리 안에는 현금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병원이었다. 할머니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저기요, 김민수 환자 치료비 좀 도와주고 싶은데요. 김민수는 동네에서 삼촌이라고 불리는 40대 남성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퇴원을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도와주시려고요? 이거요.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분이 빨리 나아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나왔다. 다음 목적지는 동네 초등학교였다. 교무실에 들어가 교감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있나요? 왜 그러시는지요? 급식기나 학용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싶어서요. 익명으로요. 교감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차림새로 봐서는 그런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몇 명 있어요. 할머니는 다시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아이들 급식비하고 학용품 사주세요. 절대 누가 줬는지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하루는 계속되었다. 동네 독거노인들의 병원비, 한부모 가정의 생활비, 청년들의 취업준비비까지. 할머니는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빈 보따리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00억이라는 큰 돈이 있지만 그 돈으로 가장 행복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은 점점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렇게 많은 익명의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할머니에게 향하고 있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민수 삼촌의 병원비, 동네 아이들의 급식비와 학용품비, 독거노인들의 생활비까지. 누군가가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궁금해했다. 그의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정보 교환소 같은 곳이었다. 글쎄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동네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단골 손님 이모가 감탄했다. 혹시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 물어보셨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래요. 이런 대화가 동네 곳곳에서 오갔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한편 민준이는 매일 아침 순덕 할머니를 만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매일 들고 다니는 보따리, 그리고 아침마다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모습. 게다가 할머니는 항상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어디서 일하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는 왜 그렇게 궁금해하니? 할머니는 그냥 이런저런 일하는 거야. 순덕 할머니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모험이었다. 야, 할머니 나왔다. 민준이와 친구들은 멀리서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먼저 병원으로 갔다. 아이들은 병원 로비에서 숨어서 할머니를 지켜봤다. 할머니가 원무과에 가네? 왜 거기 가지? 아프신가? 하지만 할머니는 아픈 기색 없이 원무과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다. 저게 뭐야? 돈인가?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가 병원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할머니는 동네 마트로 갔다. 아이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할머니는 마트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봉투를 건네주었다. 진짜 이상해. 할머니가 돈을 나눠주고 다니네.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 맞나? 집이 그렇게 가난해 보였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할머니의 마지막 목적지는 동네 복지관이었다. 거기서도 할머니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봉투를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돈을 기부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깨달았다. 그런데 할머니 집은 왜 그렇게 낡았을까? 친구가 의문을 표했다. 이날 이후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른들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네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김옥순 이모가 그랬다. 뭔가 이상해요. 요즘 동네에 익명으로 돈 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옥순 이모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게요. 누가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혹시 복권 당첨된 사람 있나요? 아니면 갑자기 유산받은 사람?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김옥순 이모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녀는 우연히 원무과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요즘 익명으로 치료비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아, 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신데 정말 자주 오셔요. 할머니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70대 정도 되시고 키가 작으시고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사투리를 조금 쓰세요. 김옥순 이모는 그 설명을 듣고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순덕 할머니였다. 키, 나이, 옷차림, 말투까지 모든 게 맞았다. 설마 순덕 할머니가?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순덕 할머니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낡았고 할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다.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을까? 김옥순 이모는 확인해 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 순덕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매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 병원, 학교, 복지관, 마트, 그리고 개인 집까지. 모든 곳에서 할머니는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말이다. 이게 정말 순덕 할머니 맞나? 김옥순 이모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동네의 익명기부자는 바로 순덕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동네 사람들의 의심과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김옥순 이모의 추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순덕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어느 날 오후 김옥순 이모는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가 나온 할머니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모는 용기를 내서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다. 저기, 방금 나가신 할머니 말인데요. 혹시 어떤 일로 오신 건지 아세요? 아, 순덕 할머니요? 단골 고객이세요. 항상 큰 금액을 인출하시는 분이에요. 큰 금액이요? 네, 매번 몇백만 원씩.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옥순 이모는 깜짝 놀랐다. 순덕 할머니가 매번 몇백만 원씩 인출한다니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이모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순덕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다. 어머, 옥순아, 웬일이니? 할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김옥순 이모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차를 끓여주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이모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동네에서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분이 할머니예요? 순덕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뭔 소리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 이미 다 봤어요. 병원에도 가시고 학교에도 가시고 은행에서도 돈 찾으시는 것도.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켰구나.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래. 나야. 순덕 할머니가 마침내 인정했다. 김옥순 이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할머니,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모를 금고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오래된 장롱을 밀고 나타난 금고를 보고 이모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 비밀이야. 할머니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서류들과 통장들을 보고 김옥순 이모는 기절할 뻔했다.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거예요? 응.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땅도 좀 사고 주식도 좀 하고. 이모는 통장의 잔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통장에만 10억 원이 넘어 있었다. 다른 통장들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이게 얼마예요? 다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야. 100억. 김옥순 이모는 소리를 질렀다. 순덕 할머니가 100억 부자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이 낡은 집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호화롭게 살 필요는 없잖니. 나는 이게 편해. 그럼 그 돈으로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돈은 좋은 일에 써야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김옥순 이모는 감동했다.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할머니가 존경스러웠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옥순아,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왜요? 사람들이 알면 귀찮아져. 돈 달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기꾼들도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 김옥순 이모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와 친구들이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 앞에서 놀다가 김옥순 이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다. 대박. 할머니가 진짜 100억 부자야. 믿을 수 없어.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평소 자신들과 친근하게 지내던 할머니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다음 날 학교에서 민준이는 참을 수 없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야, 너희들 믿을 수 있어? 우리 동네 순덕 할머니가 100억 부자래. 거짓말. 진짜야. 내가 직접 들었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아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은 부모들에게 전해졌고 곧 동네 전체가 알게 되었다. 순덕 할머니가 100억 부자라고? 설마. 그 낡은 집에 사시는데? 근데 요즘 익명기부하는 분이 할머니라던데? 동네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다.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은 끝이 났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덕 할머니는 집에서 나오기가 두려워졌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탄로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문이 퍼진 후 순덕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집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할머니, 저희 아이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 우리 가게 적자인데 투자 좀 해주세요. 할머니, 저희 집 전세 보증금이 없어요. 온갖 부탁들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집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기꾼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짜 고아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허위 투자 상품을 권하는 사람, 심지어 할머니의 먼 친척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할머니, 이거 투자하시면 돈이 2배로 불어나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고향 친구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조용히 하려던 선행이 이렇게 큰 소동이 될 줄은 몰랐다.
김옥순 이모도 자책하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게 된 것 같아 미안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비밀을 지켰어야 했는데. 괜찮아, 옥순아.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동안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뭐라고? 저희가 할머니 집 앞에서 나쁜 사람들 못 오게 막을 거예요. 민준이와 친구들은 자신들 때문에 할머니의 비밀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은 일 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할머니는 감동했다. 하지만 아직도 집 밖은 시끄러웠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다. 동네 이장님과 부녀회장이 함께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다. 순덕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동안 우리 동네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보호해드릴 차례죠. 이장님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첫째, 할머니 집 앞에서 소란 피우는 것 금지. 둘째, 할머니께 무리한 부탁하는 것 금지. 셋째, 외부 사기꾼들 신고 즉시.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의 선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동의했다. 그들은 교대로 할머니 집 주변을 지키기 시작했다. 박 사장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슈퍼 앞에 작은 공지를 붙였다. 순덕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소중한 분입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할머니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김민수 삼촌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관 직원들도 왔다. 할머니가 후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놀랐다. 자신이 조용히 해온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선행에 감화된 사람들이 자신들도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데 나도 뭔가 해야지. 김옥순 이모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시작했다. 할머니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도와야죠. 민준이와 친구들은 주말마다 동네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돈으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몸으로 도와드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한 사람의 선행이 전체 동네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었다. 할머니,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선행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저 개인 이야기보다는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써주세요. 기자가 쓴 기사는 단순히 100억 부자 할머니의 기부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할머니를 보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니라 할머니의 선행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동네도 이런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의 돈이 사람들을 도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은 좋은 일에 써야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선행을 해보자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도움 요청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할머니에게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들도 선행을 시작했다는 소식들이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저희 마을에서도 어려운 이웃 돕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처럼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생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한편 동네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도움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장님이 주도하여 우리 동네 사랑나눔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할머니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죠. 이 단체에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 심지어 근처 대학생들까지 참여했다.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매월 생필품을 후원했고, 김옥순 이모는 반찬 봉사를, 민준이와 친구들은 노인분들의 심부름을 도맡았다. 근처 미용실 사장님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돈을 더 의미 있게 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동네 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우리 동네에 작은 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거기서 어려운 분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운영은 어떻게 하죠? 그건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건물과 초기 자금을 대고 여러분들이 봉사로 운영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제안에 열렬히 동의했다. 할머니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했다. 그리고 나눔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도움 활동이 이루어졌다. 무료 급식, 학습 지도, 취업 상담, 의료 상담, 심리 상담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특히 민준이와 친구들은 복지센터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아이들은 SNS를 통해 복지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할머니, 오늘 대학생 봉사자 10명이 더 신청했어요. 그래?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는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며 뿌듯해했다. 복지센터가 문을 연 지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복지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할머니, 부산에서 연락 왔어요. 저희 동네도 나눔복지센터를 만들고 싶대요. 대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는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복지센터 설립에도 일부 자금을 지원했다. 1년 후 전국에 100개가 넘는 나눔복지센터가 생겼다. 각각의 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었고, 할머니의 초기 지원 후에는 자립적으로 운영되었다. 할머니의 100억은 이제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전국적인 나눔 문화의 씨앗이 되었다.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보다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청와대에서 온 직원이었다. 할머니, 대통령께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요? 네. 할머니의 선행이 전국적인 나눔 문화를 만들었다며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다. 고맙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상 받으러 갈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요. 청와대 직원은 할머니의 겸손함에 감동했다. 대신 대통령이 직접 동네를 방문했다. 그리고 나눔복지센터를 둘러보며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을 격려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이 우리나라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런 외부의 인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매일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이었다. 할머니, 저 취업했어요. 복지센터에서 도움받아서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병이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됐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모은 돈이 정말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지센터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다. 100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큰 가치가 그곳에 있었다. 5년이 흘렀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다.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충실했다. 나눔복지센터는 이제 전국 500개 도시에 퍼져 있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며 복지센터 활동을 도왔다. 할머니,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영향으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김옥순 이모는 이제 지역복지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비밀을 들켜서 미안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선행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 이번 달에 복지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었어요. 그래? 정말 많이 늘었구나.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모든 게 우리 모두 덕분이지. 할머니는 항상 자신의 공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10년 전 할머니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았던 김민수 씨였다. 그런데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어머, 민수야. 그래, 물론 기억하지. 그런데 이분들은? 김민수 씨 뒤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저희가 모여서 이야기해봤어요. 할머니께 받은 도움을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자고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 이어가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이 나아진 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김민수 씨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선행을 이어갔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할머니는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할머니,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다. 민준이와 친구들, 김옥순 이모, 박 사장,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득 메웠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평온했다. 다들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니? 할머니, 아프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아, 슬퍼하지 마라.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어.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없어도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일들은 계속될 거야. 너희들이 이어갈 테니까. 할머니는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나눔복지센터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 한 달 후 순덕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배웅했다. 할머니가 직접 도와준 사람들, 나눔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남은 재산은 모두 공익재단에 기부되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진 나눔의 정신이었다.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복지센터 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김옥순 이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100억 할머니의 따뜻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는 모두 복지센터에 기부되었다. 박 사장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매년 순덕 할머니 선행상을 제정했다. 묵묵히 이웃을 도우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이었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 전국에는 1000개가 넘는 나눔복지센터가 있다. 할머니가 처음 시작했던 작은 선행이 이제는 거대한 사회운동이 되었다. 할머니의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순덕.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전국의 복지센터에서는 나눔 주간을 연다. 그 주간에는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이 이뤄진다. 민준이는 이제 30대가 되어 복지센터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에게는 6살 된 딸이 있다. 딸의 이름은 순덕이다.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다. 아빠, 순덕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순덕 할머니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지. 민주는 딸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0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 진정한 분은 함께 나눌 때 생긴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선행을 시작한다. 할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이렇게 영원히 자라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